왜 사세요? 누군가 왜 사냐고 물어보면 그냥 살아요 라고 공허한 대답밖에 할 수 없었나요? 내가 누구고 무엇을 위해 살고 어떻게 살 것인지 모르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뭐 주님의 품으로 들어가라고 하고 어떤 분들은 뭐 오토바이 타라고 그러고 정답과 같은 답을 쫓으면 행복해질 수 있으리라 믿으셨나요? WPI 워크숍에서 자신을 알고 주변 사람을 이해하고 그 과정에서 나에게 딱 맞는 행복의 방정식을 찾아보세요. 자신의 행복과 삶의 비밀을 알 수 있는 11월 23일 WPI 워크숍에 참여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인생의 이모작을 준비하시거나 또는 이모작을 시작하시는 분들인데 어떤 나름대로의 새로운 삶의 방향 또는 이전의 삶을 좀 더 다른 방식으로 더 풍요롭게 또 성취감을 가질 수 있게 살 수 있는 비법을 찾으시는 분들입니다 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여기 책 어쨌거나 내 인생은 사실은 그게 자기 인생을 뭐 농사에 비유하면 일모작이 됐든 이모작이 됐든 어떻게 하면 저가 훨씬 더 스스로 만족하고 뿌듯한 삶을 만들어 갈 수 있습니까? 지금 제가 겪고 있는 게 너무나 힘든데 이럴 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런 사연들을 다양하게 보내주신 분을 제가 황상민의 심리상담소에서 상담을 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뭐 딱 내 사연하고 비슷하다라고 생각하시는 것도 있을 수 있고 아니 이런 걸 가지고 고민하고 있나 라고 생각하시는 것도 있으실 겁니다. 오늘은 아주 짧은 시간에 여러분하고 저하고 여러분 각자 그동안 살아오신 거에 대해서 제가 전혀 모르고 또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실 건가에 대해서도 전혀 모르고 또 선생님이 어떠신 분인가 전혀 모르는데 어떻게 내가 내 인생의 이모작을 하려고 하는 데 있어서 나의 삶의 방향을 저분이 알려줄 수 있을까? 라는 의구심이 들까요 안 들까요? 들죠. 듭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제가 선생님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이제 처음 나눴으니까 선생님에 대해서는 조금 알아가지고 뭔가 선생님 이것이 선생님의 길인 듯 합니다. 박사님 맞습니다. 제가 그게 바라던 바입니다. 이렇게 했을 때 나머지 분들은 어떤 느낌을 가질까요? 뭐 동의하고 같은 생각을 할 수 있겠죠. 네, 이런 경우에 보통 우리가 그렇게 저 사람이 저걸 해서 잘 됐구나 나도 저렇게 하면 잘 되겠지 하는 거를 우리는 뭐라고 그럽니까 보통? 공감이라고 또 말씀을 하는데 대개 저는 그걸 삽질이라고 그럽니다. 왜 그럴까요? 삽질? 네, 삽질이 뭔가요? 라고 이야기할 때 제가 삽질을 언제 어디서 배웠냐면 옛날에 군대에 있을 때 삽질하는 걸 배웠어요. 군대에 있을 때 무슨 삽질을 하냐? 아주 짧게 이야기하면 군대에서는 가장 1차적인 원칙은 군인을 결코 놀리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훈련을 받는데 훈련할 게 이제 없다고 생각하는 날이 있습니다. 근데 공휴일도 아니고 그러니까 뭔가 일을 시켜야 되죠. 그럼 아침에 이제 다 일어나가지고 소집을 하면 삽을 하나씩 줍니다. 그럼 그 삽을 들고 뒷산을 갑니다. 뒷산을 가가지고 뭘 하냐면 참호를 파는 작업을 합니다. 이제 혹시 떠오르시죠? 그러면 그 참호를 팔면서 이제 저하고 같이 군대에 있는 그 병사들은 야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이 소총 가지고 전쟁하는 시대도 아니고 미사일이 날라오고 핵미사일이 날라오는데 그거 참호 파가지고 그 떼짱으로 그거 하면 거기서 전투가 되는 게 말이 될까요 안 될까요? 이 하면서도 내가 이걸 왜 해야 되나? 소대장님 이거를 하는 게 맞습니까? 그냥 시키는 대로 해. 그래가지고 이제 열심히 삽질하면 저쪽에서 해가 진력되면 동작 그만 지금까지 팠던 그 참호를 다시 메꾼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지금 웃으시죠? 그런데 사람의 삶이라는 게 자기가 하루 종일 한 거를 다시 메꿔가지고 원상복구 이래요. 그래서 원상복구를 다 시켜놓고 이제 하면 그 다음에 다시 그 삽을 어깨에 메고 보람찬 하루에를 군가를 부르면서 이제 내려옵니다. 그럴 때
이게 뭔 짓인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이게 뭡니까? 그랬더니 삽질이야. 쓸데없는 짓. 그렇지만은 해야 된다고 믿고 하고 나서 거기에 뭔가 의미를 부여하는 그런 짓. 자, 이랬을 때 이제 제가 또 어떤 질문을 던지냐면요. 선생님이 혹시 이런 질문 받아보셨습니까? 왜 사세요? 그냥 살 뿐이죠. 그냥 살 뿐이죠. 이럴 때 이 그냥 사는 거를 제가 삽질하고 사셨네요 라고 이야기하면 선생님 기분이 별로 안 좋으시겠죠? 네, 이제 안 좋습니다. 네. 그런데 내가 선생님 혹시 이런 질문을 받아보셨습니까? 왜 태어나셨어요? 그런 질문 받아본 적이 없는데. 적이 없죠? 제가 대학생들을 가르칠 때 학생들한테 물어봅니다. 학생은 왜 태어났지? 딱 그 질문을 하면요, 대부분의 학생들이 고개를 푹 숙입니다. 자기가 뭔가 잘못한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자기가 태어난 게 잘못한 것 같은 느낌이 드는지 고개를 푹 숙여요. 그러면서 한참 있다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저희 부모님의 순간적인 실수예요 했어요. 아니 학생이 누군가의 순간적인 실수에 의해서 태어났다고? 선생님 그냥 사신다고요? 아니죠. 아니죠. 이제 어이 그렇지 그냥 사는 게 아니죠. 자, 그랬을 때 제가 그 학생한테 학생이 태어난 것이 누군가의 실수라고 한다면 누군가 또 학생을 이 세상에서 조용히 실수로 보내버리면 학생 기분이 어떨까요? 뭐 어쩔 수 없죠.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아, 그건 안 되죠. 그러면 학생 어떻게 살 것 같아? 실수로 태어났지만은 열심히 잘 살아야죠. 그런데 자기가 실수로 태어났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열심히 잘 살려고 할 때는 그 사는 게 어떨까요, 선생님?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을 일모작이었다면 지금까지 대체 무엇을 위해서 왜 살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이제 던져봤어야 될 시점이라는 겁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거를 글쎄요, 나도 잘 모르겠네요. 지금까지 살아온 삶을 그러면 나는 행복하고 너무나 즐겁게 살아왔습니다 라고 생각하는 마음으로 지내시나요? 아니면 지금까지 힘들게 살아왔는데 내 인생이 지금까지 일모작이 힘들었는데 그럼 이모작까지 하려면 이게 힘들까요? 즐거울까요? 즐거울 겁니다. 왜요? 자유로우니까요. 아, 인생 일모작이 어떤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 일모작에서 벗어났으니까 자유로우니까 즐거울 거다. 자, 이랬을 때 그러면 인생 일모작 하는 동안에 당신을 자유롭지 않게 만들고 마치 당신을 어디에 가두어 놓게 만든 건 뭡니까? 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 잘 모르겠어요. 저희 부모님의 순간적인 실수였나 봐요. 아니면 저도 모르겠어요. 그냥 그렇게 살아라니까 산지도 몰라요. 그랬을 때 이제 저희 학생들이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거는 실수라고 생각을 하는 실수의 결과하고 소산이라고 살아왔기 때문에 아마 지금까지 힘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하면 어쩌면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조금 자유를 느낀다면 전에는 내가 내 마음대로 산다기보다는 누군가가 시키는 거 아니면 막연히 누군가의 뜻에 의해서 살아가야 됐다면 이제 인생 이모작은 내가 진짜 원하는 삶 또는 내가 만들어가는 삶이라고 느끼는 그런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마음을 혹시라도 조금이라도 가지신다면 이제 다시 질문을 던져볼 때가 됐다는 거죠. 그건 뭐냐 하면 내가 왜 태어났는가? 내가 왜 사는가라는 질문을. 그랬을 때 학생 그럼 누군가의 실수로 그냥 다시 이 세상을 떠나도 좋겠네? 라고 그랬더니 그 학생 그래 아니요 그렇지는 않고요 이제 열심히 살아야죠. 열심히 산다는 게 뭔데? 모르겠어요. 그럴 때 그냥 자기가 왜 사는지 무엇을 위해서 사는지 모른 채로 열심히 사는 거를 제가 군대에서 했던 삽질하고 똑같은 일이라서 또 다른 삽질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평생 한 번도 들어보지 않았던 질문, 왜 삽니까? 왜 태어나셨어요? 이 질문을 던져야 되는 것이 여러분들이 인생 이모작을 하는 데 있어 가장 첫 번째 준비하는 조건입니다.
되게 많은 분들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왜 사느냐 이런 걸 질문을 할 때 내가 누군가 어떤 사람인가라는 걸 이야기할 때 저는 한국 사회에서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참 내가 잘 살아가고 싶고 또 심지어는 내가 잘 살았다고 생각하는데 많은 분들한테 그동안 뭘 위해서 살아왔습니까 하면 상당히 허탈하게 느낍니다. 그리고 또 당신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면 자기 자신이 그동안 거쳐왔던 어떤 조직에서의 지위라든지 자기가 그냥 무작정 10년이고 20년이고 30년이고 해왔던 역할 그거 외에 자기 자신을 나타내기가 참 힘듭니다. 그래서 무조건 돈을 벌어야 돼. 그러면서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 건가 눈치 보면서 살아야 돼 라고 하는데 항상 어떻게 살아야지, 뭘 해야 하나, 뭘 어떻게 해야지 돈을 버나요? 나에게 맞는 일은 무엇인가요? 이 질문만 던지면서 사는 것이 지금 20대 있는 분, 30대 있는 분, 40대, 50대, 심지어 60대 분들도 여전히 저 질문만을 던지면서 지내는 게 한국 사람의 심리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선생님은 저런 질문에 이제 이미 답은 다 가지고 계시죠, 그죠? 네. 네, 어떤 답을 합니까? 어떻게 살아가야 하지, 무엇을 해야 하나에 대해서 선생님 답은 뭡니까? 신의 뜻대로 사는 거죠. 신의 뜻대로 산다. 네, 이게 이제 하나님을 곁으로 가고 부처님 곁으로 가는 거죠. 네, 누군가의 실수로 빨리 이 세상을 떠나는 거. 이게 신의 뜻대로 산다라는 게 이 대부분의 많은 분들이 가지는 마음입니다. 자, 그런데 인생 이모작이라고 이야기를 할 때는 보통 처음에 자기 인생을 살아간다. 야, 내가 이제 더 이상 누구 눈치 안 보고 내 마음대로 내 인생을 만들어가고 결정한다 라는 그런 생각을 혹시 언제부터 가지시기 시작한 것 같습니까? 한 40살. 40살요? 네, 40살 될 때부터 가지기 시작했다고 하면 대개는 우리가 어른이 된다고 하면 20살 정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20살에서 40살 될 때까지 20년 동안도 여전히 내 인생은 내 뜻이 아니고 누구의 뜻으로 사신 것 같습니까? 제가 선택했던 네. 그 전공 분야가 네. 원하는 길로 열심히 따라갔던 것 같아요. 아, 내가 아니라 내 전공 분야가 나로 하여금 원하는 그 길을 쫓아갔던 거예요. 네. 그렇죠. 보이지 않는 어떤 힘에 의해서 내가 어른이 되고도 20년 동안 그렇게 살았는데 이제는 그 힘으로부터 벗어나가지고 내가 조금 자유를 느껴서 진짜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내 인생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기회를 가진 이 시점에서 나는 무엇을 해야 되냐, 어떻게 해야 되냐 라는 그런 질문을 여러분들이 이제 가지는 시점이 되신 거로 진짜 여러분들의 마음을 제가 읽어본다면 여러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이럴 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돈을 버나요? 나에게 맞는 일은 무엇인가요? 선생님 찾으셨죠? 예, 좀 그런 것 같아요. 네, 찾으셨어요. 그리고 그거를 하는 데 있어서 뭐 조금도 이 주저함이 없고 확실하게 내가 지난 20년 살아왔던 것보다 더 잘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죠? 네. 네. 뭘 근거로 그렇게 생각하세요? 지금까지 해왔던 일이 열심히 살았는데 잘 된 것 같아요. 잘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잘 될 거예요. 훌륭하십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이 그거를 저하고 같이 한번 확인을 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어떤 분들 저한테 와서 인생 이모작 이야기 하기 전에 이런 구체적인 질문을 하는데 지금은 딱히 스트레스 받는 것도 없는 것 같은데요. 우울하고 예민하고 몸이 아파요. 뭔가 예전과 달라진 부분들이나 안 좋은 건강도 거슬린 부분들이 있지만 왜 그런지 이유를 알지 못하는 상태고요. 앞으로 무슨 일을 하면서 살아가야 할까요? 이런 것들 많은 분들이 똑같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당신이 대체 뭘 위해서 사는지 아십니까? 그럼 많은 분들은 특히 인생의 일모작을 지나치는 분들은 가족을 위해서 살았어요. 자식을 위해서 살았어요. 남편을 위해서 살았어요. 이 마누라를 위해서 살았어요. 부모님을 위해서 살았어요. 이런 이야기를 많은 분들이 합니다. 아니 그러면 당신은 누군가를 위해서 당신의 지금 인생 일모작을 썼다는 말이에요? 맞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게 내 인생이 아니었어요. 이제는 나를 위해서 살고 싶어요. 그런데 선생님이 누구신데요? 나를 위해서 산다는 게 뭔지 아세요?
그걸 모르니까 지금 여기 강의 들으러 앉았죠. 그렇죠? 네. 네. 그랬을 때 저는 그거를 자기 찾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 찾기란 자신이 왜 태어났는지, 왜 살아가는가에 대한 자신만의 답을 가지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 부처님, 어느 절대적인 존재가 나를 태어나게 했고 우리 부모님이 실수로 나를 태어나게 했고, 그게 아니라 내가 있음으로써 내가 살아가야 되는 분명한 이유를 스스로 가지는 겁니다. 이러면 평생 동안 여러분들이 일과 생각을 거의 해보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왜 안 했을까? 저도 신기해요.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중학교,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 때 뭐 국어, 영어, 수학 가르치지 말고 이거부터 끊임없이 질문을 던져야 되고, 저 개인적으로도 저 스스로는 네가 왜 태어났니? 너 뭘 위해서 사니? 이 질문을 저한테 던지고 저 나름대로 그거에 대한 저만의 답을 가지는데 몇 년이 걸렸습니다. 제가 어떤 답을 가지는지 여러분들한테 똑같이 알려드릴 겁니다. 걱정 마세요. 내 삶의 목적과 존재의 이유를 찾는 것이 이 사회에서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는 비법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대한민국에서 사람들이 당신은 왜 삽니까? 뭘 위해서 삽니까? 라고 할 때 많은 분들이 각자 다양한 이유를 대는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사회에서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 삽니다 라는 답변만큼 더 명확한 답변이 없습니다. 그럴 때 그럼 어떻게 사는 것이 살아남을 수 있습니까? 살면서도 좀 남들보다 더 번듯하게 더 잘 사는 방법이 뭡니까? 이 모든 것도 살아남는다는 걸 전제로 하는 겁니다. 사는 게 전쟁이야 라고 이야기할 때,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그러니까 이기는 거요. 이렇게 어떤 분이 이야기하는데, 전쟁에서 이기는 것도 중요합니다. 뭐라고요? 살아남는 거. 살아남는 거예요. 맞습니다. 전쟁에서 이기더라도 내가 죽으면 그거 참 거시기하거든요. 예. 전쟁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건 살아남는 겁니다. 이기든 지든 그거는 내가 일단 살아남고 나서 볼 일입니다. 여러분들은 1차적인 삶의 전쟁에서 살아남으셨어요. 어쨌든.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또 다른 형태의 2차의 전쟁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뭐 자유라서 자유롭게 이번에는 싸울 수 있어요? 전에는 군단 전투를 했는데 이번에는 게릴라 전쟁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가요? 네, 그런 상황입니다. 여기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비법은 뭡니까? 각자 도생의 비법을 알려주세요 할 때 바로 여러분들이, 제가 영어로 여기 표현을 했습니다. value라는 표현입니다. value를 한말로 하면 가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럴 때 가치가 뭡니까? 하면 한국 사람들에게서 이 가치라는 건 항상 얼마예요? 이러면서 돈으로밖에 생각 안 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사람들은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야. 야, 돈보다 더 중요한 게 있잖아. 뭔데? 있잖아. 우리의 우정 얼마짜리니? 아니야, 우리의 사랑 그거는 얼마짜리니? 이렇게 지내왔던 게 지난 아마 대한민국 사람들이 40-50년, 심지어는 이런 표현도 합니다. 이 나라 국민소득이 3만 불이 되고 4만 불이 되는데, 그럴 때 각각의 사람들이 자기가 사는 동네에서 또는 자기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자기가 왜 사는가, 무엇을 위해서 사는가는 자기가 하는 것을 통해서 확인하는데, 그럼 자기가 하는 것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게 만들려면 어떻게 이런 생각을 처음에 가지게 됐을까 상당히 궁금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한 답은 찾기가 참 힘들었어요. 자, 그러면 다짜고짜 여러분한테 제가 이런 질문을 던질게요. 당신에게 가장 중요한 핵심 가치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당신은 자기가 살아오는 것에 대해서 존재의 이유, 당신은 왜 삽니까? 무엇을 위해서 삽니까? 라고 해야 할 때, 나는 이것을 위해서 삽니다. 우리 사랑 영혼에, 아니면 경제적 안정, 아니면 나는 끊임없이 배워야 돼 학습 또는 지식, 성장, 신념, 인내, 자비, 직업적 성취, 존경, 지혜, 창의, 탁월성, 감사, 안정, 열정, 이런 단어들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죠, 그죠? 이게 바로 당신은 무엇을 위해서 삽니까? 여러분들이 인생 일모작에서는 뭘 위해서 왜 살았는지, 그거는 누군가의 뜻에 의해서 누군가가 내한테 요청해서 살아왔다면, 인생 이모작에서는 내가 왜 태어났는지,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사는가를 이제 여러분 스스로 정해가지고 그걸 표현해야 되는데, 단순히 그게 얼마예요? 한 달에 얼마 월급 받아요?
이것으로 표현되는 거는 그건 이미 인생 일모작 하는 동안에 너무나 징글징글하게 많이 했고 그걸 하는 것 자체가 그냥 뭐 어쨌든 그래가지고 내하고 지금까지 우리 가족이 지내긴 했지만 그거는 이제 아닌 것 같아 라는 생각도 드시잖아요. 네네. 그렇죠. 그랬을 때 이제 그러면 그거를 얼마요 수준이 아니라 좀 더 내가 그것만 생각하면 뿌듯하고 공자님은 내가 조금 더 도에 대해서 알게 되고 그거를 얻었다라는 생각을 하면 내일 죽어도 양이 없다라는 뿌듯한 마음으로 그날 하루를 보내셨다고 하니까 그와 공자님에게서 도라고 하는 것과 비슷하게 여러분은 왜 사십니까? 무엇을 위해서 사십니까는 그 무엇을 여기서 찾으실 수 있다면 한번 지금부터 잠깐 시간을 드릴 테니까 저 단어 하나를 가지고 내가 이걸 위해서 삽니다 적어보세요. 혹시 여러분들이 평소에 나는 이걸 위해서 산다 라고 생각하는 게 있다면 바로 적으셔도 됩니다. 그런데 그게 없으시면 여기에 있는 많은 것 중에서 우선순위가 높은 것 순서대로 1, 2, 3, 4, 5 쭉 한번 적어보십시오. 가정의 화목, 행복, 건강, 결단, 경제적 안정, 공헌, 관계, 관대함, 권력, 교육, 균형, 긍정적 태도, 끈기, 기술, 리더십, 모험, 발전, 배려, 부유함, 성실, 성장, 신념, 신뢰, 신앙, 아름다움, 완벽, 영성, 용기, 안정, 열정, 인정까지 저게 부족하시면 또 여러분들이 어떤 단어를 적으셔도 괜찮습니다. 예, 5개요. 선생님 진짜 이 열정적이고 의욕이 높으십니다. 예. 이제 여러분들이 이 5개를 딱 적고 그게 진짜 자기 거다라는 걸 확인하면 다음에 누가 나한테 왜 사세요 하면 이거를 위해서 삽니다. 왜 태어나셨어요? 이거를 내 삶에서 실현하기 위해서 삽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여러분한테 잘 맞다면 그리고 여러분들의 존재 이유라고 스스로 확신하고 믿을 수만 있다면 그게 여러분에게 삽질이 아니라고 여러분 스스로도 인정할 수 있다면 자, 오늘 여러분들이 인생 이모작에서의 나의 삶의 방향은 바로 이것을 여러분 스스로 아주 짧은 시간에 진짜 속성으로 확인을 하는 겁니다. 자, 선생님 다 선택하셨어요? 예. 네. 자, 이 선생님 아까 제가 왜 사세요 하니까 어떤 분의 뜻에 의해서 사신다고 그러셨나요, 선생님이? 네. 자, 그런데 이제 매일매일 조화로운 삶을 조화가 이분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가치입니다. 그 다음에 건강, 성장, 행복, 아름다운 죽음. 조화로운 삶에서 아름다운 죽음으로 연결이 되시네요. 선생님의 이 심리를 제가 본다면 지금까지 조화로운 삶인데 이제 아름다운 죽음만 생각을 하시는 지금 그 상황. 선생님 연세가 어떻게 되시는데 벌써 이거를 왜 이제 제가 이 이야기를 했냐면 많은 분들 같은 경우에 은퇴를 생각을 하면 이 삶에 있어서 내가 이제 조금 편안하게 조용히 있다가 세상을 끝나겠지 생각을 해서 60세에서 70세 되시는 분들이 은퇴를 생각을 많이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몇 년을 더 사시는지 65세에 은퇴를 하시면 몇 년을 더 사시느냐 하면 최소한 20년에서 30년을 더 살게 됩니다. 그러면 그분이 한 10년 정도를 사시게 되면 그때부터는 엄청나게 10년 내내 후회를 합니다. 이렇게 내가 은퇴하고 나서 오래 살 줄 알았더라면 적어도 뭔가를 더 일찍 준비를 했을 텐데 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지난 10년을 별로 특별하게 하지 않고 지낸 것을 후회하는데 문제는 그러고도 10년 내지 20년을 더 살아야 되는 황당한 상황을 겪는 것이 대부분의 지금 분들의 삶입니다. 심지어 저희 장모님이 한 20년 전에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장모님께서 어떤 이야기를 하셨을까요? 내일 방송되는 2부에서 계속 이어집니다. 황상민 박사님과 1:1 비공개 상담을 할 수 있다고요? 비슷한 WPI 프로파일, 상담 사연을 봐도 알 수 없었던 자신의 본질적인 문제를 파악하고 생각지도 못했던 실용적인 해결 방법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자기 삶의 통찰을 얻으시고 반복되는 문제에서 벗어나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세요. 관련 문의는 위즈덤 센터로 연락 바랍니다.